고등어 연출하신 문인수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 계셨나요? 네, 그 주연 배우인 최원영 배우님 모시고 오늘까지 대화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이. 네, 먼저 두 분 게스트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어 연출한 문인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틀려서 너무 영광이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윤우 역을 연기했던 최원용입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있으신가요? 네,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가 이제 초반에는 취준생의, 취업준비생의 스트레스 혹시 이런 구도인가 했는데 뒤로 가면서 아주 급격히 아주 스릴러 같은 영화로 장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런 스타일로 영화를 연출하겠다라고 구상하셨던 그런 이유라든가 연출 의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단편 영화 만들면서 안 해본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무엇보다 가장 컸어요. 그래서 네. 스릴러라는 어떤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었고 말씀하셨던 어떤 장르의 변화 같은 거는 이게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제가 고등어를 어느 날 방사능 오염에 걸린 고등어를 보고 그 되게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 아무도 골라가지 않는 그 고등어를 보고 어쩌면 이 취업 준비생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인 것 같다라는 어떤 그냥 아주 짧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취업 준비생과 그 고등어의 그 두 개의 이야기를 가져가기에는 사실 좀 욕심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두 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바카스와 그 바카스를 먹은 누군가로가 그 불특정 누군가에게 타겟이 당하는 그 두 개의 그 이야기를 한번 그 접목시켜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그냥 놓치기 쉬웠었고 주변에 시나리오 쓰면서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고민의 끝을 놓지 않고 만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최원영 배우께서도 이 영화가 사실상 일반적인 단편 영화의 흐름보다는 좀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였잖아요. 네. 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네. 제가 관객으로 영화를 보면서 아니요, 배우로서 그 안에서 참여했을 때? 네. 좋았어요. 네, 질문을 좀 잘못 드렸나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과감히 손을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 한번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릴게요. 네, 감독님 영화 잘 보고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주인공을 타깃으로 삼은 그 세 명을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왜 어떤 중국집 배달할 것 같은 남자와 그런 그 여자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인물 설정하는 과정에서 좀 왜 그런 인물을 설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하기 전에 이런 어떤 누군가에게 타겟을 잡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보다는 조금 다수가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4명은 많고요. 2명은 좀 그렇고 그래서 나름 각자의 임무를 조금 주어졌었는데 이제 연변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그 보이스피싱이라던가 혹은 장르적인 장치로서도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연변녀가 나왔었고 그 말 더듬거리는 그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등어라는 영화 안에서 인물들 간에 이제 상하 관계가 조금 인물의 먹이사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우를 축으로
그 윤호보다 조금 나은 환경의 이제 직장인이고 뭐 여자친구도 있고 사회성도 좋아 보이는 주호라는 친구가 그 위에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어떤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형태의 그 누군가 그 위에서부터 압박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조여오는 어떤 압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명의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어서 질문 드리면 이제 앞서 주인공이 사실 고등어 같은 신세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위험 요인이 그 다른 우리 사회에서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좀 하층 계급으로부터 보고 있다는 건데 영화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어 이 취업 준비생을 고등어로 만들어 버린 거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위협은 다른 좀 하층 계급이거나 아니면 아웃사이더들로부터 오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등어와의 연관성이 좀 애매해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 고등어를 하층 계급이라고 전혀 생각을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어와 윤우를 이렇게 둘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 취업 준비생 혹은 누군가가 그 고등어를 보고 비틀은 연민이나 어떤 자기 동화가 됐다면 그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등어는 정말 대사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주인공 윤우는 친한 친구에게 바카스도 주고 어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인공 자체는 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어와 윤우는 좀 분리를 하고 싶었었고 그렇지만 그 주인공을 그렇게 만든 거는 역시 어떤 사회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리고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아까 여기 여기 잘해주시죠. 잘 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고등어 영화를 두 번째 보는 건데 첫 번째 본 이후로 한동안 바카스를 못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 바카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윤우가 그 바카스에 대한 깨름직한 어떤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 친구 주호한테 주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뭔가 이제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그런 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뭔가 확인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어떤 연출하신 건지. 사실 오늘 본 거는 단 하루 동안의 이야기지만 그 말 많은 룸메이트 혹은 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룸메이트가 예전부터 굉장히 얄밉거나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순간에 그냥 악의적인 그냥 어린 생각, 그 주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있는지 이렇게 깨워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호라는 캐릭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좀 연약하고 흔들거리는, 건넨 거는 그 여태껏 쌓아왔던 어떤 악의적인 이상한 감정들이 조금 쌓여서 조금 건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상영으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네, 마무리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여기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